예, 7월 23일 화요일 가장 빠른 마감 방송이 5%입니다. 자, 바이든이 사퇴를 하고 시장에 또 분명히 변화가 왔죠. 어제 미국장 반등과 우리나라의 시장 분위기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또 중요한 얘기들이 많아요. 자, 멤버십 가입한 분께 어제 또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실전 투자 수급 분석,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옆에 띄우는 나스닥 지수입니다. 7%까지는 안 빠지고 반등은 살짝 줬지만 어닝 시즌 따라서 등락을 조금 봐야 될 부분이고, 하지만 저가 매수 들어왔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자, 트럼프의 지난주가 관찰 주간이었습니다. 변수로 막말에 막 정신이 손들리다가 제가 볼 때는 이제 민주당도 정신을 좀 차리고 트럼프의 어떤 변수에 미국 정시가 점점 적응하고 있다 저는 판단합니다. 좋은 거죠. 자, 거기에서 또 빅테크 어닝 시즌이 이번 주 다음 주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제가 우리나라 수급 특징을 보면서 우리나라 개미들을 틀어먹는 악한 외국인 이렇게 표현했죠. 사실 뭐 현상이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할 건 없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그 대응점을 찾는 거고요. 자,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여전히 강강약약이죠. 큰 반등을 줬고 우리 대장주나 주변 종목들이 다 올랐습니다. 자, 미국도 어닝 시즌인데 우리나라도 어닝 시즌 통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시장 시그널 또 말씀드릴 부분이 있고, 감히 이제는 어제 코스피 지수가 바닥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를 이틀째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AI 반도체 어제 전일 매수를 좀 했지 않습니까? 추매를. 오늘도 같은 자리예요. 나쁜 건 없어요.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지난주에 트럼프가 확 부상했다가 막말에 시장이 흔들려고 정신이 없었는데 점점 시장이 어떤 중심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정치 변수, 바이든의 사태도 있었지만 트럼프의 이런 변수에 시장에 적응하는 과정이 이번 주에 보일 것 같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미 이익이 된 것 같이 하고 2017년에 장을 많이 땡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정시 여러 가지 뭐 예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바이든의 정책을 때리지만 저는 AI 반도체, 그다음 미국의 기술 패권의 중심인 AI 쪽이 영향을 받고 정시가 빠지는 거는 트럼프도 사실 그렇게 이득을 볼 게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 나스닥 빅테크가 급락 후에서 조금씩 바닥을 만들어가는 자리, 양봉을 낸 흐름이 좋아 보이고요. 큰 흐름을 말씀드렸죠. 트럼프가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가지 말보다 친기업, 국내는 감세한다, 국외는 관세를 때린다, 민주당 정책을 때릴 때 좀 발라본다, 크게 봤을 때는 강따라를 볼 수 있는 미국 고립주의다, 이런 얘기를 다 드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시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중심을 잡으면서 제가 보는 코어 쪽으로 시장이 좀 움직일 거라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리스 지지율이 엄청 많이 트럼프랑 차이 난다 그랬잖아요. 예전 하원 의장이었던 펠로시나 예전 그 유명한 클린턴 대통령들은 당연히 바이든과 함께 해리스를 지지했어요. 근데 안에서 아직 결집이 조금 덜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인기가 진짜 많은 오바마 전 대통령 있죠. 이분과 사실은 바이든이 오랫동안 동지였지만 간혹가다 트러블이 되게 많았습니다. 자, 사실 해리스가 안 좋은 예전에 과거가 있거든요. 근데 오바마는 되게 가족주의에 평화로운 그런 구조를 되게 선호를 합니다. 그 해리스 좀 안 맞는 면이 있는지 오바마는 또 해리스를 지지를 안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민주당이 결집하는 과정에서 풀어야 될 해결 그 어떤 문제라고 보는데, 어쨌든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저는 보고, 미국은 되게 민주주의의 원천이긴 하지만 직접 선거제가 아니잖아요. 직접 투표가 아니에요. 약간 선거단이 있기 때문에 간접 투표 형식인데, 항상 여론을 보지만 2016년도 그랬지만 이 경합주들이 있습니다. 위스콘신 같은 데 보면 경합주에 누가 이겨서 그걸 몽땅 가져오느냐가 되게 큰 관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이 트럼프 높다 하더라도 11월 5일 대선까지 가기는 누가 되든 간에 되게 왔다 갔다 양당적으로 흐름을 보는 게 저는 좋다 봐요. 한쪽으로 확 기우는 게 안 좋은 겁니다. 이제 그런 거는 시장에 좀 적응되는 과정이다, 좋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보면은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많이 올랐어요. 저는 사실 테슬라를 아시겠지만 저랑 조금 결이 다르다 보니까 어쨌든 조금 그래 보고 있지만, AI 반도체가 급반등을 하고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가 있죠. 한번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바로 급반등하는 것보다 올라가 물론 팔 수는 있지만 조금 출렁거리고 바닥 만드는 과정이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단타는 제기하지 않지만 오히려 해리스 트레이드다. 자, 빅테크로 올라간다, 바이든처럼 돌아가는 거죠. 아주 흐름만 볼 뿐이지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다 저는 말씀드리고, 자, 엔비디아 어제 말씀드렸던 대중국에 맞았지만 그 비공 시즌을 만들어서 대중국에 작년에 했듯이 올해 했듯이 잘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실적 호조와 함께 또 TP들이 막 목표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면 때문에 다시 120달러 위에서 올라가는 상태고 대장이 또 살아난 거죠. 자, 테슬라는 어제 보시면 또 그 되게 얘기를 잘 하시는 머스크 CEO가 우리는 XAI, H100 썼는 거 있죠. 10만 개 넣어서 앞으로 또 이제 그 B200도 쓴다 그랬어요. 그런 면 때문에 또 AI 쪽 우리는 AI 기업이다. 그 다음에 2026년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또 개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25년이었어요. 1년을 연기해서 26년에 대량 생산을 예상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워낙 이분이 말을 좀 부풀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또 워낙 빅팬들 팬덤이 있기 때문에 어제 4% 올랐어요. 그런 면 때문에 봐야 되고 금일날 오늘 저녁에 밤 되면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내일 증시에 반영될 겁니다. 요번에도 보시면 ESS 그 장기 에너지 저장 장치 있잖아요. 이쪽에 대해서 전기차보다는 기대를 좀 하면서 테슬라름을 나스닥 전체로 좀 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주가에 대한 제 의견을 바꾸진 않아요. 260불 이상은 조금 부담스럽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도 우리나라 어닝 때문에 주가가 막 움직이는 거 거기서 시작점 말씀을 드릴 텐데 어닝이 정말 중요하죠.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시장이. 자, 빅테크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 7월 마무리가 돼요. 사실 7월달 양봉이 가다가 트럼프 이슈 때문에 살짝 흔들린 건 맞습니다. 흔들린 이후에 저는 다시 기준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고요. 뭐 주택지표나 국채입자 수급 흐름 좀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화수목금 많아요. 알파벳, 테슬라 오늘이죠. 봐야 되는 부분이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게 반도체입니다. 자, 수요일날 IBM 그다음 중요한 우리나라 하이닉스가 있어요. 잠깐 하이닉스 24일 실적 발표를 제가 적긴 적는데 이게 25일일 겁니다. 각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서 이건 좀 감안해 주시고 수요일 목요일 날 반도체 기업들 좀 챙겨 볼게요. 26일 날 PC는 또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금리나 분위기 그런 것도 정시에 나쁘지 않겠죠. 자, 다음 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AMD, 그다음 수요일 날 메타, 그다음 퀄컴, ARM, 램서치 다 반도체 기업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7월 달 끝나고 나면 8월 달에 애플과 아마존까지 나와요. 사실 다 모여 있죠. 그렇게 하면서 8월 말에는 NVIDIA 나올 때까지 다른 AI 반도체 주변 저항 보면서 정시는 변동은 있지만 자리를 잘 잡아가고 다시 상방을 만들어 갈 거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랬죠. 어떻게 보면 5, 6, 7월 달 서머랠리 잘 가고 있다가 이제 죽음에서 돌아온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에 한번 변수가 확 생겼습니다. 하지만 어닝 시즌과 금리로 저는 중심을 잡고 있고 어닝 시즌 기대를 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사실 안 해요. 또 금리도 보시면 지금 10년물, 2년물이 단기물이 살짝 더 올라오거든요. 빠졌기 때 오를 수 있는데 아직 금리도 안정권이라 보는 거죠. 뭐 채권 발행되는 거 봤을 때 살짝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월별 시나리오 때 5, 6, 7월 서머랠리 살짝 정치 변수 생겼죠. 이제 8월 달 엑소논 미팅과 9월 18일 FOMC 전에 정시 조정을 염두에 뒀는데 자, 트럼프 때문에 먼저 맞았어요. 정시가 5%나 먼저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큰 흐름상 8, 9월 정시 조정을 받던 이유가 원래 금리나 전에 정시가 제일 좋아요. 자, 그리고 이번 금리가 뭐죠? 경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자, 미리 좀 정시를 내려줄게. 2018년처럼 인슈런스 컷으로 할 확률이 되게 높죠. 경기는 괜찮다는 거야. 경기를 쉴드 친다는 거야. 그런 면이기 때문에 살짝 흔들리더라도 오히려 정시 전까지는 정시 상방을 어닝과 통해서 확인하고 8월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7월달 먼저 장중에 7월 중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8월달에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자, 3대 미션과 3대 리스크 계속 제가 기준을 잡고 있죠. 자, 비미국은 말씀드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계속 빠졌고 트럼프한테 한 대 맞아서 어지러지하였던 대만 TSMC 제가 이제 가격까지 잡아드렸습니다. 반대 오늘 3%나 줬어요. 이게 원래 정석이에요. 이게 정석인데 같은 이머징이고 반도체 주도주긴 한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가 변동성을 더 키우고 외국인이 장난치는 제가 표현하는데 이게 원래 정석이야. 이걸 기준 잡으면서 이제 우리나라 수급 특징을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반등을 제대로 줬습니다. 대만은요. 자, 그리고 뭐 트럼프가 뭐 더 된다 안 된다 하지만 양자구도 간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많이 빠졌던 그 홍콩 중국이 여전히 떨고 있는 시진핑에도 불구하고 어제 LPR 금리 있어요. 대출 금리인데 살짝 낮췄지만 기대보다는 작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이슈에서 조금 조심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정시는 많이 빠졌고 약에 손은 안 되지만 보합되면서 흐름은 좀 나쁘지 않습니다.
자, 미국과 같이 볼 수 있는 DM 선진국 증시는 일본이 엔화가 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미국과 유럽도 미국과 거의 비슷하죠. 달러 인덱스는 살짝 빠져서 103.9입니다. 자, 우리나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증시가 제가 감히 뭐 지수 바닥 이야기도 드리고 있는데 섹터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지수가 어제 확 빠졌을 때가 2750포인트였습니다. 어제도 제가 지수 바닥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드렸고 오늘은 그 확률을 조금 더 높였어요. 그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 바이든 사태 이후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한 번 더 틀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나쁘게 외국인들의 악한 변동성 만드는 흐름을 드렸는데 오늘 보시면요. 코스피 1000억, 1500억 이 정도 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장을 계속 갖고 놀아요. 얘들이 하는 것 따라 선물 따라서 똑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개인들이 단타를 치는 거고 우린 단타 트레이드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추세 흐름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변동성 국장이 수급이 더 좁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욕할 건 없어요. 자, 그래서 미국이 어닝 시즌과 함께 정시화 정해하는 과정에서 미국 반등 주고 아침 순매수를 시작했다고. 그래서 아침에 반도체 확 올랐잖아요. 2, 3% 올라서 반등 되는갑다 했는데 안 사주고 다시 살짝 파니까 다시 빠지면서 빠졌다가 다시 좀 올라오다가 뭐 이런 흐름이 우리 주도주에서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선물로 다 만드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다 추세를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자,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어제 얘기를 안 드렸죠. 7월 달에 7월 20일 우리나라의 반도체나 이쪽 수출 지표는 글로벌에서 봤을 때 되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10일마다 발표해요. 제일 자주 제일 빨리 발표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IT 쪽이나 이쪽 성장주에서 테스트 베드처럼 가장 앞에 있기 때문에 한국 수출 지표는 정말 전 세계에서 다 보고 있어요. 자, 20일 지났기 때문에 10일마다 발표를 했는데 또 여전히 수출이 좋습니다. YOY 기준으로 18%나 증가했고요. 당연히 가장 많이 증가한 게 뭐죠? 반도체입니다. 그 뒤에 뭐 선박이다 뭐다 했었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실적 발표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반도체라는 게 전체 숫자가 좋아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AI 반도체 주도주를 저점 매수하는 거는 여전히 유효하다 보는 거예요.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자, 그래서 어제 장 끝나고 어떻게 보면은 플러스권 외국인 순매수 들어올 줄 알았는데 삼전 하이닉스가 살짝 매도로 끝났죠. 마지막에 살짝 페이크 있는 거는 좀 감안해 주시고 오늘도 보면 삼전은 사고 하이닉스는 살짝 팝니다. 그래서 삼전 올라와 있고 하이닉스는 마지막 플러스 나 있긴 한데 저렇게 롱숏 때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 수출이나 이쪽 큰 걸로 봤을 때 어닝은 충분히 기대할 만하죠. 종목들 안에 다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단기로 흔들든 말든 어쨌든 우리는 삼전 하이닉스 외국인의 빅수급주 큰애들 맡고 있는 걸 잘 관리하면서 이번에 저점 매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준 다 똑같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제가 지수만 보는 게 아니라 지수 내에 있는 주된 종목과 섹터를 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보시면 어제 갔던 2750 정도에서 지수를 바닥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AI 반도체 실적을 기대하고 있고요. 단기 조정 받았지만 오늘 자동차 계속 빠지다가 현대기아차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빠지다가 매수 돌아와서 별력과 함께 지수를 받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우리 좋게 봤던 바이오 대형주들 사진 안 치면 우리는 따로 있죠. 대형주들 있는데 애들이 반등을 주는 모습 봤을 때 확률이 높아요. 어닝 쇼크가 막 이렇게 나오지 않는 한 여기서 받칠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보시면 개인 털림 이런 게 드렸는데 자, 어제 신저가 그냥 빠진 게 아니라 사상 신저가 1년 내 52주 신저가가 300 이상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예전에 장이 정말 박살날 때 있어요. 좀 박살날 때 부심이 다 깨지고 바닥 꺼내 나왔을 때 이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어제도 나왔어요. 저는 사실 그걸 과매도 시그널로 보면서 흐름상 바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그널로 읽고 있습니다. 사실 코스닥은 약해요. 코스피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강강약약 측면에서 바이오가 제일 좋죠. 그리고 오늘 우리 대장주나 주변주가 다 신고가 도전하면서 되게 흐름이 좋습니다. 그 삼바도 실적 발표 나올 거고 바이오주 큰 것들 대형주들도 흐름이 좋아요. 그런 면에서 섹터가 제일 강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목 얘기는 뒤에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AI 반도체 섹터가 어제 제가 보던 중요한 종목들 있잖아요. 근데 어제랑 똑같아요.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 못 산 분들은 또 사도 돼요. 믿는 분은 또 사라는 얘기 아니지만 추매를 했기 때문에 어제 바빠서 못 사신 분들은 또 살 자리, 살 기회를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가 매수 구간으로 보시는 거죠. 지수도 그렇고 우리 주된 AI 반도체 주된 종목들 있죠.
하지만 약한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약해서 저는 사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여기에서 좀 반등을 주려고 하지만 지수만 보는 겁니다. 개인들 틀리는 점을 저 확인 안 하고 있는데, 여전히 테슬라가 ESS나 다른 쪽으로 하는 거지 2차 전지나 전기차가 좋은 거 아니에요. 2차 전지 전기차 여전히 그린 사람 안 좋기 때문에 안 좋게 보시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개인 시용이 확 틀리지는 않고 조금씩 틀리는 건 보입니다. 확 틀리면 안 좋은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어닝을 다 챙겨보고, 아까 수출 지표 말씀드렸잖아요. 수출도 섹터별로 나오는데, 거기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던 테마도 대장주 한번 보라 그랬잖아요. AI 전력 테마 중에 HD 현대일렉이 있습니다. 이건 대장주 말씀 가끔 드렸던 종목인데, 실적이 컨센보다 20%나 더 났어요. 20%나 더. 물론 전력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사진 못하고 시장 내에서 보고 있는 이 테마의 대장주인데, AI죠. 이것도 사실 전체 저항주로 볼 수 있습니다. ESS도 마찬가지고, 호실적, 어닝 시즌엔 실적이 최고입니다. 하지만 단타치는 단기는 보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보고 있는 시장의 흐름이고요. 얘들이 올라도 PR 26배예요. 하이닉스가 PR이 9배입니다. 영업이익률도 훨씬 좋아요. 어쨌든 AI 그 반도체 종목 중에 우리는 집중하고 있자. 다 먹지는 못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자, 방산의 현대 로템이라든지 또 식품의 삼양식품 같은 거, 얘들 다 어닝 기준으로 테마 중에서 대장주들인데 어닝입니다. 어닝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예전에 네이버나 카카오도 안 좋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잠깐 말씀드릴 부분이, 어제 이제 검찰에서 작년 상반기 때 SM 합병할 때 카카오랑 주가 조작 이런 얘기 있었죠. 근데 사실 수장이 김범수 대표가 구속됐어요. 그러니까 구속은 사실 조금 차이가 큰데, 제가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항상 이름만 안다 해서 사는 거 아니라 했죠. 주가는 좋아도, 그 회사는 좋아도 주가가 안 좋을 수 있다. 그 신저가 나는 거 절대 건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는 거고, 제가 언뜻 듣기로는 지금 뭐 민생범죄일 수도 있고 자본시장법일 수도 있는데, 그 남부지검이 일복이 터져서 지금 난리도 아니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좀 안 좋은 것들, 신저가 나는 것들, 이런 것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 지수별로도 보고 우리가 골라서 투자할 거를 홀딩하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변동성이 크고 수급이 많이 빠졌고 약한 수급입니다. 수급이 얕아서 그래요. 약해서. 자, 대장주 상승 시에 또 올라가면 딴 거 팔아서 들어가고, 또 단타 치고 나서 딴 거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점점 더 쏠립니다. 개인 털려도 마찬가지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로 움직이더라도 저는 보죠. 개인들이 파는 건지 빅수급 파는 건지. 빅수급 파는 게 없으면 저는 홀딩합니다. 우리 차례 기다리면 돼요. 어닝이나 성장이나 다 좋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을 좀 봐주시고, 자, 지금 코스닥이 더 안 좋은 것 중에 그 심리적 투심을 양주는 게 금투세잖아요. 어쨌든 7월 말쯤에 유예를 할 거라 봅니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님이 대표 선출 이후에 뭐 금투세를 단계적 유예하겠다. 약간 정치적으로 기브앤테이크 같은 거죠. 정치적인 딜을 한다고 보는데, 좀 빨리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투세 이것 때문에라도 코스닥은 더 안 좋은 게 있어요. 하지만 올 말쯤에 또 흐름을 또 만들 수 있는 다음 주죠. 괜찮게 봅니다. 예탁금 빠져서 또 가두리고요. 시용장고는 크게 안 터지고 있어서 다행이고, 저는 크게 터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환율도 괜찮고요. 자, 미국과 우리나라 말씀드렸지만 5, 6, 7 서머 랠리 중에 이제 정치 변수가 발생한 거고, 이제 시장도 스마트하기 때문에 조금씩 적응해가는 과정이라 봅니다. 한국 변동성이 어떻다, 외국이 튼다, 타노스다 말씀드렸지만, 자, 또 생각해 보시면 작년 4월, 7월, 9월, 8월, 올해 1월, 올해 4월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랬고, 조정시에 잘 버티고 또 살아남으면 또 그런 분들이 슈팅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또 나옵니다. 물론 수급이 조금 더 좁아진 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 공격 자리 기다리시면서 우리 종목들 점검하면서 잘 포트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종목 얘기는 파트 2에 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